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밤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도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본인 이야기라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당뇨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저녁도 항상 일찍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혈당을 재면 150 전후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저녁도 일찍 먹고 밤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왜 아침만 되면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요? 이게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뇨 관리를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경험을 더 자주 하십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게 아닙니다. 아침 혈당이 높게 시작되면 점심 저녁 혈당까지 연달아 흔들리면서 하루 전체 혈당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눈, 신경, 콩팥 같은 합병증 위험도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제가 35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먹는 걸 더 줄여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밥을 덜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오르는 진짜 이유를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으로 오후 6시 이후에 드시면 실제로 공복 혈당이 내려가는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저녁을 드셔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 이야기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온 방법입니다. 좋아요는 지금도 아침 혈당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2를 남겨주세요.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음식 선택이 내일 아침 혈당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째 노인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학두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왜 아침에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수도 없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저녁을 일찍 드시고 간식도 끊고 약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일수록 이 상황을 더 억울하게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준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보통 새벽 2, 3시쯤이 되면 몸은 곧 아침이 온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 활동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몸을 깨우기 위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곧 움직여야 하니 저장해둔 에너지를 조금 꺼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에 저장돼 있던 당이 혈액으로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원래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 당을 처리해 줘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이 과정이 자동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혈당이 조금 오르더라도 금방 다시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조절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간에서 나온 당이 그대로 혈액에 남아있게 되고 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에 혈당을 재면 숫자가 높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결코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생리적인 반응과 현재의 혈당 조절 능력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른 채 스스로를 탓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뭘 더 줄여야 하나? 아예 저녁을 굶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녁을 더 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밤에 혈당이 오르기 쉬운 몸 상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 흐름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저녁을 설계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음식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에 먹어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밤 혈당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밤에 혈당이 이렇게 오르기 쉬운 몸이라면 저녁에는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골라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잡아주는 음식 선택의 핵심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더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자는 동안 혈당은 계속 오르기만 하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혈당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연속 혈당 기록을 함께 보면서 가장 자주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혈당은 보통 서서히 내려갑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의 영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대부분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대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대에 혈당 그래프가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한번 내려갔다가 반동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모두 아침 혈당이 높다로 보이지만 안에서 벌어진 과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몸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간에서 당을 내보내는 흐름이 주가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호르몬 작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슐린의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당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아침 혈당이 높게 측정됩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밤중에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밤중에 한번 혈당이 너무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는 동안 몸이 저혈당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혈당을 급하게 끌어올리는 방어 반응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다가 식은땀이 나거나 꿈이 많아 잠이 얕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아침 혈당이 높다는 결과만 보고 저녁을 더 줄이거나 아예 굶어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이게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침 혈당 하나만으로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밤에 혈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몸이 필요로 하는 저녁 식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저녁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저녁 구성만 바꿔도 흐름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당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잘못 선택하고 있는 저녁 식사의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밥보다 더 자주 놓치는 저녁의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혈당이 높다는 결과만 보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같은 아침 고혈당이라도 몸속에서 벌어진 과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사이 혈당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새벽으로 갈수록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몸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꺼내 쓰는 과정이 주된 원인입니다. 인슐린의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흐름을 부드럽게 눌러주지 못해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밤중에 혈당이 한번 너무 떨어졌다가 그 반동으로 아침에 높게 튀어오릅니다.
이때 몸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혈당을 끌어올리는 응급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분들은 자다가 깨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아침에 유난히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아침 혈당이 높은데 실제로는 밤에 저혈당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에 혈당이 떨어졌던 분이 아침 혈당이 높으니 저녁을 더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음 날 더 큰 반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 서서히 올라가는 분이 저녁 식사 구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아침 혈당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혈당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저녁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저녁 구성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알면 해결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더 줄여야 하나 아니면 바꿔야 하나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공통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에서 밥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잘못 알고 계셨던 저녁 식사의 진짜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저녁에 뭘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밥은 많이 안 먹어요. 현미로 바꿨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점에서 안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꼭 한 가지를 더 여쭤봅니다. 그럼 밥 말고 반찬은 어떻게 드시나요? 이 질문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김치, 나물, 생선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다 익숙하고 얼핏 보면 건강해 보이는 반찬들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반찬들에 들어가는 양념입니다. 설탕, 물엿, 조청 같은 단맛이 들어간 조림과 볶음은 생각보다 혈당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밥은 줄였는데 반찬에서 당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당이 한 번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 밤 시간 동안 천천히 길게 혈당을 밀어 올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연속 혈당 기록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밥은 적게 먹었는데 왜 밤새 혈당이 안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녁 7시, 8시, 9시까지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췌장은 쉬지 못합니다. 원래 저녁 이후는 인슐린 시스템이 쉬면서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숨은 당이 계속 들어오면 밤새도록 일을 시키는 셈이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게 음료입니다. 식사 후에 습관처럼 마시는 믹스커피나 달달한 차 한 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한 잔이 밤 혈당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맛이 들어간 음료는 액체라서 흡수가 빠르고 밤에 더 오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혈당을 흔드는 주범은 밥 그 자체가 아니라 밥 옆에 있는 것들인 경우가 많다고요. 밥을 줄였는데도 아침 혈당이 안 내려간다면 이제는 시선을 반찬과 양념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혈당을 흔드는 요소들을 빼고 나면 도대체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후 6시 이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돕는 음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후 6시 이후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혈당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혈당을 내리는 음식이라는 표현보다 밤 혈당을 덜 흔들고 아침 수치를 안정시키는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혈당이 잘 안정되는 분들의 식사는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단맛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소화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다. 셋째, 밤에 배고픔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가장 잘 맞는 게 바로 단백질 중심 음식입니다. 두부나 순두부, 달걀, 생선, 닭고기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특히 두부나 달걀은 밤에 부담이 적고 다음날 아침까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녁에 밥을 줄이고 두부나 달걀 위주로 드신 분들 중에서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기에 꼭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게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애호박, 시금치, 콩나물, 미역 같은 음식들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소금, 간장 아주 소량, 참기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국이나 탕 형태로 드시는 식사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국물에 단맛이 없고 밀가루나 전분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맑은 채소국, 두부가 들어간 국, 콩나물국 같은 형태는 밤에 혈당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오후 6시 이후에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합니다. 빵, 떡, 고구마를 많이 먹는 습관, 달달한 음료나 믹스커피, 간장조림이나 윤기나게 볶은 반찬들은 밤 혈당을 오래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조금이라고 생각했던 양이 반복되면서 영향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단맛 없는 조리로 구성하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밤 혈당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말은 알겠는데 막상 차리려면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저녁 식사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기준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가 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설명은 빼고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저녁 식사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입니다. 두부와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사입니다. 순두부나 푸침두부에 계란찜을 곁들이고 데친 브로콜리나 애호박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는 방식입니다. 밥은 꼭 드셔야겠다면 서너 숟갈 정도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밤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생선 중심 조합입니다. 고등어나 삼치처럼 기름이 있는 생선을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 콩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나물을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맛 양념을 넣지 않는 겁니다. 간장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소금구이가 더 좋습니다. 이 조합은 다음날 아침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국이나 탕을 중심으로 한 식사입니다. 콩나물국, 두부가 들어간 맑은 국, 채소 위주의 국에 단백질을 조금 넣는 방식입니다. 국을 넉넉히 드시면 밥이 적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이 줄어듭니다. 저녁에 속이 편해야 밤중 혈당도 덜 흔들립니다. 네 번째는 정말 입맛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벼운 조합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아주 소량 넣고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늦은 시간에도 부담이 적고 밤중 저혈당이나 새벽 배고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조합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 똑같이 드시기보다 이 중에서 편한 걸 골라서 돌려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잘 먹는 것보다 덜 흔들리게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쳤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사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또 달라집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내용에는 신경을 쓰시면서도 식사 이후의 행동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저녁에 무엇을 먹었느냐만큼이나 먹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침 혈당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저녁을 드신 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TV 앞에 앉거나 소파에 기대거나 아예 침대에 눕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의 행동이 밤 혈당 흐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 속 당이 소화되면서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혈액 속 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바로 앉아 있거나 누워 버리면 근육이 당을 쓸 기회를 잃습니다. 그 결과 당은 혈액 속에 오래 남아 있게 되고 밤 시간 내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 후에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꼭 운동이라고 부를 만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복도를 몇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당을 바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건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5분 정도 걷는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지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15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 그것도 어렵다면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안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누워 잠자리에 들면 소화도 더디고 혈당 조절도 불리해집니다. 식사와 수면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몸을 한 번이라도 움직여주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음식 구성을 바꾸고 식사 후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밤 혈당의 흐름이 달라지고 아침 숫자도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밤사이 혈당의 흐름과 저녁 이후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밥의 양보다 저녁 식사의 구성, 그리고 먹고 난 뒤의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달게 먹느냐, 그리고 식사 후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느냐.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아침 혈당 숫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차분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노년기 혈당과 식사, 생활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중요한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